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1학년 뿌리반을 대상으로 하는 용접재료 2라는 교과목입니다. 이번 시간은 4주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난 3주차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보죠. 지난 3주차에서는 우리가 오페라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페라를 보면서 순강주를 마시고 그때 기본 안주 5개 같이 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 안주 5개는 무료로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본 안주 5개가 뭐냐라고 해서 철강을 만들 때 선철, 맨 처음 만드는 피그 아이언 만드는 선철을 만들 때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5개가 있죠. 기본적으로 철 외에 5개가 있습니다. 그걸 기본 안주 5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였었습니까? 철, 규소, 망간, 인, 황이었죠.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이 중에서 망간은 특별히 일부러 투입을 한 거다. 특공대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느냐? 철과 황이 만들어져서 불순물인 황화철이 만들어지면 취성이 생긴다. 잘 깨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망간을 넣어주면 철과 황이 결합하기 이전에 망간하고 황하고 먼저 결합을 한다. 더 친해져요, 얘가. 그래서 먼저 결합을 하니까 철과 황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결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 특공대를 넣어주더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선철에는 탄소나 인황 같은 또는 불순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철들을 나중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탄소 함량을 줄여 가지고 제강이라 그랬죠. 이것은 제선이라 그랬고요. 이와 같은 용광로에서 선철을 만드는 과정을 제선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본 안주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이렇게 됩니다. 이 5가지 외에 다른 원소들을 첨가하면, 즉 안주를 추가를 하면 그건 합금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합금강. 그 추가하는 안주가 합금강이에요. 많으면 5% 이상이면 어떤다고요? 고합금강이고 적으면 저합금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본 안주 5개 다음에 순강주가 있죠. 순강주. 자, 순강주입니다. 오페라 공연에서 순강주라는 술과 기본 안주 5개를 같이 먹으면서 보는 거죠. 기본 안주 5개는 아까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공부했고요. 순강주란 뭐냐? 철의 3가지 종류인데 순철, 강철, 추철에서 이름이 순강주다 라고 했습니다. 자, 퍼센테이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순철은 0.02 미만, 강철이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강 또는 철이라고 하는 것은 0.02에서 2%의 탄소 함량, 주철은 2% 이상 6.67%, 즉 철이 있으면 탄소는 최고로 6.67%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주철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게 강철이죠. 이 강철을 갖다가 다시 탄소 함량에 따라서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으로 나누는데 0.3까지, 0.025에서 0.3까지를 저탄소강, 0.3에서 0.6까지를 중탄소강, 0.6에서 2.0까지는 고탄소강 이랬습니다. 이게 빈 공간이 철이 없기 때문에, 철을 사이에 탄소가 없기 때문에 얘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약합니다. 근데 강철인 경우에는 탄소가 빈 공간을 일정 부분 메꾸고 있으니까 순철보다는 움직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강한 그러한 철이 됩니다. 주철은 너무 탄소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철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깨지겠죠. 강하기는 한데 잘 깨지더라. 그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주를 추가하면, 크롬이나 니켈 같은 안주를 추가하면 이건 합금강이 되고요.
추가한 안주가 5% 미만이면 저합금강, 5% 이상이면 고합금강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했죠. 3주차 내용은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조금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싶은 분들은 3주차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4주차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페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나이트하고 페라이트의 특징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속의 조직에는요, 대표적인 게 이렇게 오스테나이트하고 페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제목이 그래서 오페라예요.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 뜻입니다. 그래서 오페라다 라는 얘기예요. 자, 오스테나이트라는 것은 뭐냐?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름이 만들어졌냐면요. 그 영국 사람 로버트 오스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오스테나이트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오스테나이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감마철이라고 합니다. 철에는요, 대표적인 게 알파철과 감마철이 있습니다. 자, 알파철을 뭐라고 하느냐? 얘는 이제 라틴어 페룸에서 이제 따온 말인데요. 페라이트를 알파철이라고 해요. 그러면 알파철이라는 것은 페라이트고 감마철이라는 것은 오스테나이트다. 기본적인 조직입니다. 즉 철의 일반 기본적인 조직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다. 물론 이걸 나중에 다른 열처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기는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도 바뀌기도 하는데 일단 이렇게 두 가지다. 오스테나이트 아니면 페라이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배의 오스테나이트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걸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원자는 이 옆에 있는 거하고 공유를 하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실제 한 개만 나타난다면 이게 단위 격자라고 하는데요. 한 개만 딱 나타난다면 이와 같이 됩니다. 즉 꼭지점에 하나씩이 들어있는데 꼭지점은 다 갈라먹고 있죠. 나눠지지 않습니까? 옆에 위에 있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면에 있어요. 면에 하나씩 있습니다. 즉 꼭지점에 8개가 있고요. 면에 6개가 있습니다. 6면이니까. 네. 근데 이 면은 이 옆에 거하고만 나눠지기 때문에 절반씩 잘라지겠죠. 네. 꼭지점에 있는 것은 8등분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 앞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그 옆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그 옆에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지니까. 자, 해서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배열을 가지고 있다. 구조를.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면에 하나씩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면심 입방 격자라고 합니다. 면심 입방 격자. 영어로 face 면, centered 즉 면의 중앙에 배열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face centered cubic 해서 FCC라고 말을 합니다. 네, 면심 입방격자. 자, 오스테나이트 즉 감마철은 면심 입방격자이고 꼭지점 그리고 면에 원자가 구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요, 페라이트, 알파철은 꼭지점에 있는 건 동일하고요. 면에 있지 않고요. 한 가운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다른 거하고 공유를 안 하죠. 온전히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체심 입방 격자입니다. 체심에서 바디입니다. 바디. 그래서 바디 센터드 큐빅 해서 BCC라고 표시를 해요. 예, 이해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원자를 봤더니 꼭지점에 8개가 있고 체심 몸 속에 하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전체로 지금 9개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단위 격자
하나만 놓고 보면 8분의 1이기 때문에 8 곱하기 8개 있으니까 8분의 1에서 1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합하면, 꼭지점에 있는 거 합하면, 그리고 몸속에 하나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전체는 2개가 됩니다. 얘는요, 꼭지점에 8개인데 얘가 8분의 1씩이니까 하나가 되겠고요. 면에 6개가 있는데 이 면은 절반씩 가르고 있잖아요. 절반씩 2분의 1씩. 따라서 6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3이죠. 그래서 전체로 본다면 얘는 꼭지점이 하나에다가 면에 3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실제로 그려보면 한가운데 몸속에 있고 꼭지점에 8개가 있는 채심 입방격자 BCC 이렇게 되고요. 면심은 꼭지점에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면, 6개의 면에 하나씩 박혀있는 이게 면심 입방격자 오스테나이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채심과 면심의 차이점 잘 들여다볼까요? 채심은 속에 원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면심 입방격자는 속에 원자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속이 비어 있겠죠. 네, 속이 비어 있습니다. 네, 속이 비어 있는데 어느 정도가 비어 있느냐? 이 철 원자의 약 41%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빈 공간이. 빈 공간이요. 그래서 면심 입방격자, 즉 오세나이트, 감마철은 빈 공간이 크다. 내부에. 채심 입방격자 BCC, 즉 알파철은 안에 원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거의 없죠. 네, 이게 아주 큰 특징이 됩니다. 따라서 빈 공간이 있으면 밀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빈 공간이 없으니까 밀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여기에서도 그랬잖아요. 빈 공간이 많이 있으면 밀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얘는 상당히 연하고 잘 늘어나고 합니다. 근데 빈 공간이 좁아지면 밀면 조금밖에 못 움직여요. 따라서 강해져요. 강도가 커집니다. 경도, 단단함도 커지겠죠. 빈 공간이 아예 없으면 더더욱 단단해지겠죠. 이해하시겠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페라이트하고 오스테나이트의 특징은 오스테나이트, 감마철은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힘을 가하면 원자가 움직일 수 있다.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강도, 강하지는 못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단단함은 못하다, 단단하지 않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강도나 경도, 내 피로도, 내 마모도는 작습니다. 뭐보다? 페라이트보다. 페라이트가 더 크겠죠. 여러분들이 이거 한자를 잘 모르시죠? 이건 작다는 뜻입니다. 작다. 이건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도나 경도, 우리 용어 다 배우셨습니다. 이런 강도나 경도는 오스테나이트보다 페라이트가 더 강하다라는 거고요. 충격. 얘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잘 깨지겠죠. 그래서 충격을 꽝 주면 얘는 잘 깨지는데 얘는 잘 안 깨지죠. 그럼 충격에는 오스테나이트가 더 잘 견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값은 더 크다. 오스테나이트가. 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자, 열 전도율 공부했습니다. 열을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의 성질이죠. 속이 비어 있으면 속에 공기가 있다고 보면 열이, 공기는 잘 전달이 안 돼요. 공기는 열을 잘 전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열을 열을 가하면 이 열이 안으로, 이 반대쪽으로 전달이 잘 안 된다. 왜? 공기층이 있으니까. 근데 채심 입방격자 페라이트는 속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열이 잘 전달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또, 자, 그러면 열은 면심 입방격자가 더 작겠죠. 열 전도율은 채심보다. 네. 그 다음에요. 열 팽창 개수.
열 팽창 개수 우리 알파라고 공부했습니다. 얼마만큼 더 잘 팽창이 일어나느냐, 늘어나느냐, 두 개가. 얘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열을 꽉 머금고 있어요. 그 공간에. 그래서 얘는 더 잘 팽창할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요. 얘는 빈 공간이 없으니까 열을 머금고 있지를 못하니까 면시 밑방격자보다 잘 팽창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면시 밑방격자인 오스나이트는 채시 밑방격자인 페라이트보다 대략 팽창 개수가 한 2배 정도, 1.5배 정도가 큽니다. 그래서 열팽창 개수는 얘가 더 잘 늘어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석을 갖다 대면요, 자석을 갖다 대면 얘는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속이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자석이 잘 붙어요. 자성이 강합니다. 근데 얘는 속이 비었기 때문에 자력이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자석에 붙지 않습니다. 왜?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자성이 없다, 넌 마그네틱이다 해서 비자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스나이트는 페라이트에 비해서 자성이 없다, 비자성이다. 그런데 안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력도 전달이 안 돼서 비자성인 거고,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열도 잘 전달을 안 하는 거고요. 그죠? 빈 공간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강도나 경도는 낮아지겠고요. 그죠? 충격은 커지겠죠. 충격에 견디는 힘은. 네, 그렇게 됩니다. 또한 빈 공간이 열을 머금고 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팽창은 더 잘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이루지 마시고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자, 이 원자 배열 구조, 평면도라는 얘기는 그냥 위에서 바라본 겁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얘는 이 네 개가 보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보이겠죠. 그죠? 네. 근데 이 면시 밑방격자 위에서 쳐다보면 가운데 것도 동그라미가 보일 거고, 여기 동그라미, 자 보이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가운데 동그라미, 여기 네 개 다 보이겠죠. 옆에 있는 건 또 여기 보이고 모서리 쪽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배열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빽빽하게 충진이 되어 있죠. 네, 충진율은 높아요. 보통 74%라고 합니다. 근데 채심 입방격자는 위에서 보면 얘 네 개만 보여요. 네 개. 또 옆에 네 개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충진율이 한 68%, 그래서 대략 한 6%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74하고 68 이 정도. 즉 충진율은 이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심 입방격자가 충진율은 높더라 라는 겁니다. 위에서 본 겁니다. 속은 비어 있어요. 속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속이 비어 있다고요? 한 41% 비어 있다라 했습니다. 원자 크기에, 초론자 직경에 그렇게 비어 있다. 그래서 그게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오스테나이트의 충진율이 더 높은데, 아까 74%라고 이렇게 했죠. 네, 충진율은 더 높은데 경도가 낮은 이유는 경도, 단단함입니다. 하드니스. 왜 경도가 낮다고요? 속이 비어 있어서 밀면 들어가니까 변형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단단하지 못하다. 즉 강도, 경도, 내피로도도 낮다, 그런 얘기입니다. 낮은 이유는 뭐라고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 얼만큼 비어 있습니까? 41% 정도 비어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요. 오스테나이트의 원자 수가 더 많은데 충격값이 높은 이유는, 충격값이 높다는 뜻은 충격을 잘 견디어낸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충격, 내충격성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원자 수가 더 많다. 얘는 원자 수 아까 인접한 걸 봤더니 꼭지점에 8개, 면에 6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총 14개입니다. 원자수는. 근데 단위 격자로만 보면 하나만 딱 잘라서 보면 여기 3개, 그 다음에 여기 하나 해서 4개가 되죠. 4개가 됩니다. 자, 얘는 꼭지점에 8개, 속이 하나 해서 9개죠. 전체는. 근데 단위 격자 하나만 잘라서 보면 속이 하나, 꼭지점 하나, 전체 하나 해서 2개입니다. 그래서 오스테나이트의 원자수가 더 많은데 충격값이 높다. 즉 충격에 잘 견디는 이유는 얘는 속이 비어있어서 꿍 때리면 움직일 수가 있어서 견디어낸다. 얘는 꿍 때리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깨져버린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빈 공간이 41%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오스테나이트가 페라이트보다 열 전도율이 낮은 이유는 왜요? 열이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달하기가 어렵죠. 빈 공간이 있어서. 자, 네 번째, 오스테나이트가 페라이트보다 열 팽창 개수가 높은 이유는 얘가 더 팽창은 잘 된다 그랬어요. 왜죠? 내부 공간에 열을 가지고 홀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잘 팽창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5번째, 오스테나이트가 비자성인 이유, 즉 자석에 붙지 않는 이유는 오스테나이트는요, 즉 감마철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자석의 힘이 통과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5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답은 다 뭐예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경도도 낮고,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격값이 높고,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열 전도율도 낮고, 빈 공간에서 열을 머금고 있으니까 열 팽창 개수는 높고,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석이 통하지 않아서 비자성이다 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강도, 튼튼하게 뭘 만들고 싶다면 오스테나이트를 쓰면 안 되고 페라이트를 써야 되겠죠. 즉 알파철을 써야 됩니다. 충격을 받는 곳이라면 오스테나이트를 쓰는 게 좋겠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그 특성에 맞게끔 쓰는 겁니다. 열 전도율이 좋아야 된다면 페라이트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충격값도 좋아야 되고 강도나 경도도 좋아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충격값을 생각한다면 오스테나이트를 쓰는 게 좋은데 강도나 경도를 생각한다면 페라이트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때는 둘 중 어떤 걸 써야 될까요? 그러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보다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재료. 자, 예를 들어서 이 재료가 충격에 의해서 파괴가 일어난다면 사고가 어느 정도가 될까? 큰 손해가 나느냐? 강도나 경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 손해가 나오겠느냐를 판단해서 손해가 적을 곳, 즉 예를 들면 충격에 의해서 손해는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면 강도, 경도가 높은 재료를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보다 심각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재료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듀플렉스라는 조직을 쓰면 됩니다. 듀플렉스. 듀플렉스. 무슨 뜻이냐? 이 조직은요, 오스테나이트하고 페라이트가 합해져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강도도 좋고, 충격값도 좋고 그래요. 되게 꿈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듀플렉스를 씁니다. 그래서 듀플렉스 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플렉스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오페라,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 즉 감마철과 알파철이 혼합되어 있는 조직이 오페라입니다. 그 듀플렉스입니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두 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즉 오스테나이트의 약점과 페라이트의 약점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재료, 그게 곧 듀플렉스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흔히 듀플렉스를 듀플렉스 스테인레스 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자, 듀플렉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아까 탄소광에다가 크롬이 17%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니켈이 5% 들어가야 돼요. 또는 크롬은 17% 이상이고요. 니켈이 6% 들어가면 돼요. 또는 크롬이 17% 이상 들어가고요. 니켈이 7%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7%보다 더 많은 8%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7% 이상의 크롬에다가 5, 6, 7%의 니켈이 들어가면 그게 듀플렉스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뒤에 우리 오스나이트 관련된 걸 더 공부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튼 듀플렉스, 즉 오스나이트의 약점과 페라이트의 약점을 모두 극복한 강, 그게 듀플렉스다. 그럼 듀플렉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크롬이 17% 이상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고, 거기에다가 니켈이 5%, 6%, 7% 이렇게 들어가면 듀플렉스로 바뀌더라. 즉 오스트나이트와 페라이트의 조직이 합해져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듀플렉스도 아킬레스건, 치명적인 결함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곧 475 취성이라고 부르는 475도씨 취성이에요. 네, 어떤 거냐면요, 이 듀플렉스를 475도 정도로 이렇게 가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약 시간이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페라이트인데 이 안에 오스나이트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라이트와 오스나이트가 혼합되어 있는 조직인데 그게 듀플렉스인데 475도씨에서 장기간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크롬이요. 이 속에 있는 크롬이 얼마 들어있습니까? 듀플렉스는 17% 이상 들어있잖아요. 이 크롬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요. 뭉쳐. 그래서 크롬이 모여가지고 알파 다시라고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파 다시라고 하는 조직이 됩니다. 자, 크롬은요, 기본적으로 단단한 녀석이에요. 크롬은. 그래서 크롬이 모이니까 여기는 엄청 단단해지겠죠? 크롬이 모이니까. 그러면 이쪽은 크롬이 빠져나갔으니까 약해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너무 단단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이제 약한 조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금이 쫙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깨져버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파 다시철. 자, 경도 볼까요? 단단함은 페라이트가 단단합니까? 오스나이트가 단단합니까? 페라이트가 단단하죠? 근데 이 페라이트가 단단합니까? 알파 다시가 단단합니까? 알파 다시가 더 단단해진다. 왜? 아까 페라이트였는데 크롬들이 이쪽으로 모여버리니까 알파 다시. 페라이트는 알파죠. 오스나이트는 감마죠. 따라서 감마철보다는 알파철이 더 단단하고 알파철보다 알파 다시철이 더 단단해져서 이쪽에 경도 차이 때문에 크랙이 발생해서 깨져버리더라. 이게 듀플렉스의 아킬레스건 최대 약점이다. 이름하여 475 취성, 475도씨 취성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듀플렉스를 쓰고자 하는데 이 475 취성 때문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475도씨보다 멀리 떨어져서 쓴다 해서 1000도씨 이상에서는 써요. 그리고 250도씨 이하에서 써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75도씨하고 접근을 안 하니까 이러한 크랙 발생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475 위험 온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475도씨에서 일정 온도에서 해가지고 높은 온도, 차라리 높은 온도,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만 쓰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철은요, 이 강은 크롬이 22%, 니켈이 5%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조직이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크롬이 17% 이상이고요. 니켈이 5%. 이거 듀플렉스네.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17% 이상이고 니켈이 5%니까 얘는 듀플렉스가 됩니다. 그죠? 듀플렉스는 알파철에 감마철이 혼합되어 있는 조직, 즉 오스나이트와 페라이트가 혼합되어 있는 조직이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475도씨로 가열을 했다면 새로운 알파 다시라는 조직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주변에 있는 크롬들이 다 모여져 버리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가열을 안 하면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방금 듀플렉스 공부했고요. 듀플렉스는 어떤 거라고요? 17% 이상의 크롬에다가 니켈이 5% 또는 6% 또는 7% 이렇게 있는 것들을 듀플렉스, 즉 오스나이트와 페라이트가 혼합되어 있는 꿈의 조직이다. 유일한 단점은 475도씨 취성이다 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475도씨 근처에는 사용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요. 스테인리스 강과 오삼 불고기입니다. 오삼 불고기, 오징어, 삼겹살입니다. 오징어와 삼겹살을 불고기에서 먹는 거예요. 자, 스테인리스 강을 먼저 살펴보죠. 스테인리스라는 것은 영어를 볼까요? 스테인 플러스 LESS입니다. LESS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스테인, S-T-A-I-N,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얼룩이라는 뜻입니다. 얼룩 또는 녹, 부식 이런 뜻입니다. 스테인리스, 즉 얼룩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 얼룩이 없는 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스테인리스 강은 부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부식이 쉽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스테인리스 강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판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이 되려면 어떤 원소가 들어가야 되냐면, 원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원소 크롬이 들어가야 됩니다. 크롬은 기본 안주입니까? 안주 추가입니까? 우리 오페라 공부하면서 5가지 기본 안주,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그게 기본 안주 5가지. 크롬은 그러면 얘는 기본 안주가 아닌 안주 추가죠. 안주 추가입니다. 안주 추가를 했기 때문에 얘는 합금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크롬이 몇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12% 이상이 되면 얘는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죠? 크롬이 12% 이상 포함을 시키면 얘는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듀플렉스 크롬이 17% 들어있잖아요. 그럼 얘는 스테인리스 강입니까? 스테인리스 강이다. 듀플렉스는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네,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17% 이상 있지 않습니까? 얘는 스테인리스 강이에요. 스테인리스 강인데 이 함량을 특별히 듀플렉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하든지,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테인리스 강이 되려면 크롬이 몇 퍼센트요? 12% 이상 들어가 있으면 스테인리스 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그러면 스테인리스 강은 탄소 강입니까? 합금 강입니까? 탄소 강은 뭐예요? 기본 안주만 있는 게 탄소 강이에요. 기본 안주로 순강주를 먹는 게 탄소 강입니다. 근데 안주가 부족해서 안주 크롬을 시켰잖아요. 크롬이 들어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크롬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합금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이해됩니까? 스테인리스 강은 탄소 강이 아닌 합금강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또 스테인리스 강은 그러면 저합금강일까요? 고합금강일까요? 자, 합금강 중에서, 즉 안주 추가를 5%보다 낮게 하면 저합금강이고요. 안주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 5% 이상 안주 추가를 해버리면 얘는 고합금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주 추가, 스테인리스는 기본적으로 크롬이
12% 들어가 있으니까 크롬은 기본 안주가 아니라 안주 추가네. 그러면 합금강이고요. 5%가 아닌 12% 이상이 들어가 있네. 그럼 얘는 고합금강이 되겠죠. 네,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중 스테인리스 강이 아닌 것은, 이걸 풀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이 아닌 것은 물어봤으니까, 그럼 스테인리스 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원소가? 크롬이 어느 정도? 12% 이상, 이거보다 더 많이 포함이 되면 스테인리스 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거 스테인리스 강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무조건 크롬만 보면 돼요. 크롬이 17% 이상, 이거 17%니까 얘 스테인리스 강이죠? 22%네요? 그러면 얘는 17% 이상이니까 스테인리스 강이죠? 24% 역시 17% 이상이니까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22% 마찬가지, 30% 마찬가지. 이 다섯 가지는 전부 이 뒤에 있는 니켈과 관계없이 다 스테인리스 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스테인리스 강이 되려면 크롬이 12% 이상만 되면 되니까 이건 다 스테인리스 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별히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17% 이상에다가 7% 니켈, 17% 이상 크롬에다가 6% 니켈, 17% 이상 크롬에다가 5% 니켈,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뭐라고 한다고요? 듀플렉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듀플렉스 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듀플렉스 스테인리스 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와 같이 스테인리스 강이 되려면 크롬이 12% 이상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와 같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스테인리스 강과 오삼 불고기, 오징어 삼겹살 불고기, 오삼 불고기를 찾아보죠. 자, 오징어 삼겹살이 아니고요. 우리 여기서 오삼 불고기라는 얘기는 오스테나이트의 세 가지다. 3입니다. 오스테나이트의 세 종 세트, 3종 세트입니다. 네, 오삼 불고기. 자, 무슨 거냐? 잘 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배웠죠? 기본 안주 5개만 이루어진 것을 탄수강으로 했고, 기본 안주 5개죠? 그래서 이 탄수강 중에서, 강철 중에서 저탄수강, 중탄수강, 고탄수강, 탄소 함량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기본 안주 5개에다가, 즉 탄수강에다가 안주 추가를 하면 합금강이 되고, 안주 추가가 5% 미만이면 저합금강, 5% 이상이면 고합금강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탄소강과 합금강,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다 조직이 뭐냐? 페라이트다라는 얘기입니다. 페라이트. 자, 우선 모든 조직은, 모든 강은, 탄소강이나 합금강은 페라이트다 라고 해놓고, 그 페라이트 강 중에서 딱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만큼은 오스테나이트가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탄소강이나 합금강은 페라이트인데 이 3종 세트, 553 불고기 3종 세트만큼은 오스테나이트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보겠습니다. 오스테나이트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 번째요. 크롬이 17% 이상에다가 니켈이 8% 이상이 들어가면 페라이트가 오스테나이트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만약에 니켈이 안 들어가고 크롬만 17% 들어가면 얘는 오스테나이트입니까? 페라이트입니까? 페라이트다. 크롬이 17% 이상 들어가야 되고 니켈은 8%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17, 8이에요. 그래서 17% 이상, 8% 이상, 17, 8 이렇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스테인레스 304나 스테인레스 316 얘네들은 이와 같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오스나이트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크롬이 17%, 니켈이 7%라고 하죠. 그러면 이건 오스나이트입니까? 아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7% 들어간 것을 듀플렉스라고 하죠. 완전 오스나이트가 아니라 오스나이트하고 페라이트하고 섞인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17% 이상 이 밑에인 7, 6, 5% 니켈짜리가 듀플렉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혼합되어 있고요. 그 5보다도 더 낮아지면 이제는 다 페라이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롬 17%, 니켈 8% 이상이면 오스테나이트고, 크롬의 도움이 없이 니켈 혼자서 오스나이트를 만들려면 엄청난 양인 30% 이상의 니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크롬 없이도 자기 혼자 오스나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비자성으로 바뀌고 아까 면심 입방 격자로 바뀌는 겁니다. 대표적인 소재가 인코넬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니켈 함량이 상당히 많죠. 인코넬.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3종 세트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크롬 도움이 필요 없이 니켈 혼자는 30%가 필요했고요. 크롬, 니켈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능력자인 특공대 망간으로 오스나이트 역시 만들 수 있는데, 망간은 능력자라 10% 이상만 되면 오스나이트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자, 53불고기 오스나이트 3종 세트 첫 번째 17, 8에서 17% 이상의 크롬, 그 다음에 8% 이상의 니켈이 함유하고 있으면 오스테나이트로 바뀌더라. 또 니켈의 도움 없이 크롬 혼자 오스테나이트를 만들려고 하면 30% 이상 들어가야 되더라. 아니, 니켈 혼자 만들려면 30% 이상이 들어가면 오스테나이트가 되는 거고요. 크롬, 니켈 둘 다 필요 없이 망간이 만들려면 10% 이상만 되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 망간, 18 크롬강이라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보겠습니다. 망간이 18% 이상이니까 이거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얘는 오스나이트예요. 이게 되죠? 됐습니다. 자, 다음 합금강의 조직을 말해보세요 라는 얘기인데, 얘가 오스테나이트입니까? 페라이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첫 번째, 17% 크롬, 8% 니켈, 17, 8이네요. 그럼 얘는 17%, 8%니까 오스나이트겠죠? 그죠? 오스나이트가 됩니다. 이번에는요, 크롬이 22%, 니켈이 8%. 그러면 53불고기의 첫 번째 거 17% 이상 그리고 8% 이상에 해당되니까 얘도 역시 오스테나이트가 되겠죠. 됩니까? 자, 이번에는요, 크롬이 24%, 니켈이 5%. 그러면 53불고기 첫 번째 조건에서 크롬은 17% 이상이니까 오케이. 근데 니켈이 8% 이상이어야 되는데 5%밖에 안 돼요. 그럼 얘는 오스테나이트입니까? 아니다. 오스나이트가 아니면 뭡니까? 페라이트겠죠. 페라이트가 되겠죠. 근데 니켈이 아까 17% 이상이고 7, 6, 5까지 이 세 개는 뭐라고요? 듀플렉스. 오세나이트와 페라이트가 섞인 듀플렉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크롬이 22%, 니켈이 4%예요. 그러면 53불고기 첫 번째 조건, 크롬은 17% 이상이니까 오케이. 니켈이 8%가 넘어야 되는데 4%밖에 안 되니까 얘는 페라이트. 듀플렉스 될까? 7, 6, 5가 듀플렉스인데 4니까 얘는 무조건 얘는 페라이트입니다. 오스테나이트는 섞이지를 않습니다. 이제 맞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크롬만 30%다. 이게 조직이 뭘까? 자, 53불고기 첫 번째가 17, 8이었고 두 번째가 크롬 혼자, 니켈 혼자 30%를 해야 됐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망간이 1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조건에서 해당되는 게 없죠. 이게 니켈이 아니니까. 네. 첫 번째 조건은
17% 이상 오케이 더하기 니켈이 포함이 돼야 돼요. 8% 이상이. 근데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뭡니까? 페라이트다. 이 중에서 크롬 함량은 제일 높지만 그래도 얘는 페라이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조직을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배운 거 정리를 말로만 한번 해볼까요? 말로만. 자, 어떻습니까? 자, 오늘 배운 거 오페라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5가지 기본 한주 그리고 순강주 공부했었고 오늘은 오페라, 오스나이트와 페라이트의 비교 공부했었죠. 속이 비어있는 게 오스나이트다. 그리고 얘를 감마 처리라고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강도나 경도, 또 충격값, 전도율, 뭐 이런 것들, 자성도 공부를 했어요. 비자성이 되죠, 오스나이트는. 그래서 오스나이트와 페라이트는 적정한 곳에 해당되는 소재를 써줘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할 때는 듀플렉스라는 것을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듀플렉스는 17% 이상의 크롬과 7% 니켈, 6% 니켈, 5% 니켈 이것을 듀플렉스라고 하고 꿈같은 조직이다. 오스나이트와 페라이트가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도 아킬레스건이 있다. 치명적인 단점이 475도씨 취성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는 방법은 475도씨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쓰고 475도씨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사용을 하자라고 했죠. 예. 자, 그 다음에요. 오스나이트하고 오산불고기 공부. 오스나이트가 되려면 스테인레스 강과 오산불고기 공부했죠. 스테인레스 강이 되려면 어떤 원소가요? 크롬이 몇 퍼센트 이상? 17% 이상, 12% 이상 들어가면 스테인레스 강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산불고기 모든 탄소강과 모든 합금강은 다 페라이트다라고 해놓고 그 중에서 오스테나이트는 3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오산불고기다. 오스테나이트 조직의 3종 세트. 자, 첫 번째가 17% 이상의 크롬, 8% 이상의 니켈이었고요. 두 번째가 30% 이상의 니켈, 니켈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30% 이상의 니켈. 세 번째가 10% 이상의 망간. 망간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다. 이 외에는 다 페라이트다라는 겁니다. 물론 17% 이상의 8보다 조금 낮은 7, 6, 5 이 세 가지는 오스나이트에서 페라이트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혼합되어 있는 즉 듀플렉스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보고서 내드리겠습니다. 4주차 하는 방식은 동일하고요. 반드시 파일 이름을 바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고서 봅니다. 다음 합금강 중 상온에서 페라이트 조직인 것은 그러면 우리가 모든 강이 페라이트라고 일단 해놓고 오산불고기만 찾아내면 되겠죠. 오산불고기 첫 번째 17% 이상 8% 이상이니까 얘도 오스나이트입니다. 17% 이상 8% 이상 니켈이니까 얘도 오산불고기 첫 번째 오스나이트입니다. 망간이네요. 망간은 세 번째 했었죠. 3종 세트의 세 번째 세트. 망간은 몇 퍼센트 이상이죠? 10% 이상만 들어가면 되니까 얘는 오스나이트입니다. 크롬이 30%니까 17% 이상이고 얘 혼자는 아무리 해도 못 만듭니다.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니켈이 8% 이상이 있어야만이 얘는 오스나이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크롬이 아니고 니켈이라면 얘는 뭡니까? 오스테나이트죠. 니켈 혼자 하려면 30% 이상이면 됐으니까 이상 됐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두 번째요. 스테인레스 강에는 어떤 원소가 몇 퍼센트 이상 포함되어 있다. 스테인레스 강이 되려면 어떤 원소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크롬 몇 퍼센트 이상 돼야 된다고요? 1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스테인레스 강은 탄소강입니까? 합금강입니까? 뭐죠? 크롬이 12%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안주 추가죠. 합금강입니다. 5% 이상 추가되어 있으니까 얘는 고합금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이해가 될까요?
이런 것들은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물론 오삼불고기는 외워야 되겠죠.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파악을 해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오스테나이트 조직과 페라이트 조직의 특징, 아까 강도, 경도, 열 전도율, 열 팽창 개수, 그 다음에 자성,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외울 게 아니라 내부에 오스나이트는 내부에 원자가 없기 때문에 철원자 직경의 41%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특성을 갖는 거고, 페라이트인 알파철은 한가운데에 원자가 들어있으니까 꽉 충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 전도율도 좋고, 그죠? 자석도 자력도 잘 통하니까 강자성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외울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해를 잘 하시면 공부가 훨씬 더 쉽기도 하고 잊어버리지도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3주차부터 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4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